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나사렛 국제병원에서 정형외과 1을 담당하고 있는 김창환이라고 합니다. 저는 척추를 제외한 다른 관절 모두를 진료를 시행하고 있지만 대학병원에서 무릎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고 논문을 쓰고 했기 때문에 무릎 관련 질환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무릎이 아프다면이라는 것으로 지었고, 무릎이 아프시다면 진료를 받으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제목을 지었습니다. 무릎뿐만이 아니라 정형외과의 모든 관절에는 관절 내의 통증과 관절 외의 통증으로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절 외의 통증은 흔히 이제 힘줄에 있는 염증이라든가 근육통과 같은 질환을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는 휴식이나 찜질, 스트레칭 등 기본적인 치료를 하시게 되면 자연치유를 기대할 수 있고 관절의 예후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부분을 말합니다. 반면에 관절 내의 통증은 관절 안에 연골판이라든가 연골 이런 것들이 손상되거나 마모가 된 경우, 그리고 관절염이 진행된 경우들을 말하는데, 이러한 것들 관절 내의 통증은 정확한 진단 및 상태를 확인을 해야 하고, 상태 확인을 통한 치료 방법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병원으로 오란 제목으로 관절의 특정 부위가 아플 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아프다기보다는 내측부면 내측부, 외측부면 외측부 이렇게 특정 부위가 아프다거나 관절이 붓고 열감이 있을 때, 그리고 관절에 무릎을 구부렸다 펼다 할 때 제한이 있을 경우, 그리고 발을 딛기 힘들 때, 쪼그려 앉기라던가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 때, 이러한 증상들 중에 여러 가지가 해당된다면 관절 내의 통증을 시사하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럴 땐 병원으로 방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무릎 관절의 내의 질환을 보면은 특히 무릎 자체는 위에 있는 대퇴골과 경골뼈 사이에 뼈를 덮고 있는 연골과 그 연골을 보호하는 반달연골판, 반월상 연골판 질환이 무릎 관절의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한쪽에 있는 전방 십자인대라든가 후방 십자인대, 그리고 내측 및 외측 인대 같은 경우는 주로 외상에 의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다음에 있으면 다루도록 하고, 이번에는 주로 뼈를 덮고 있는 연골에 관한 것과 그 연골을 보호하기 위해 있는 반달연골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달연골판 질환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달연골판은 무릎에 존재하는 정상적인 손류 연골로 내측과 외측 각각의 저렇게 C자 모양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열이 된다면 50도에서 붙이는 것과 같이 파열이 다양한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증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절 내의 증상을 시사하는 소변, 즉 내측 부분이 파열된다면 내측부 통증, 외측이 파열된다면 외측 부분에 국한된 통증을 보이고, 옆에서 봤을 때 반대쪽 무릎과 비교해서 뭔가 부어있는 듯한 증상, 그리고 관절 운동에 제한, 쪼그려 앉기, 특히 한국인 같은 경우는 양반다리가 잘 안 된다는 증상이 있으며 계단을 오르내릴 때 통증이 있어서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증상 근처에 있는 일반 정형외과 병원이나 통증 클리닉 등에서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를 시행을 하게 된 경우에 저희 병원을 방문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경우에도 증상이 지속되실 때는 좀 정밀 검사인 MRI를 촬영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반달연골판 파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증상이 여러 가지가 해당되어 있을 때 약이나 주사, 물리치료 등을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MRI를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고, MRI상에서 연골판 파열이 안정적인 모양으로 파열이 되어 있다면 약이나 주사 치료를 계속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불안정형 파열은 이런 약이나 주사, 물리치료의 효과가 낮기 때문에 미리 관절경도 수술을 고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약이나 주사, 물리치료에도 효과가 있으면 운동요법 등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관절을 꾸준히 관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연골판 파열의 모양이 있는데 하나하나를 어떻게 치료하고 이런 거를 말씀드리기보다는 다양한 파열의 모양이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각자에 맞춰서 치료해야 된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각자 6명 다 다른 파열의 모양을 보여드리는 것이고, 전부 다 치료 방법은 다 다양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주로 한국인 같은 경우는 한쪽 내측부 연골판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외측부 연골판에서도 이제 특징적으로 동양인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이 바로 이런 원판형 연골판입니다. 그 관절경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정상적인 반달 연골판 모양은 그렇게 얇은 모양을 이루고 있지만, 원판형 연골판 저렇게 두껍고 관절이 전체적으로 차 있는 모양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시도로 보면 제일 왼쪽에 보이는 것이 정상 모양이라면 오른쪽으로 화면 갈수록 이제 원판인 연골판이 정도가 심해지는 것이고, 이 MRI에서도 본다면 정상 같은 경우는 저렇게 옆에서 봤을 때 얇은 삼각형 모양을 본다면 원판인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직사각형적인 모양, 그리고 앞에서 쳐다보았을 때 마찬가지로 삼각형 모양이라면 직사각형 모양이 원판형 연골판의 시상이 소견이 되겠습니다. 이런 원판형 연골판은 대부분 외측에서 발생합니다. 동양인에서, 특히 한국인에서 15%에서 20% 정도의 유병률을 보인다고 되어 있는데, 많으면 좋을 것 같지만 조직이 많으면 많을수록 영양분을 서로 나눠 먹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약한 조직입니다. 그래서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잘 어울릴 것 같고 쉽게 찢어집니다. 10세 이하에서 정말 아장아장 걷는 아기서부터 정말 나이가 들어서 우연히 발견되는 무증상까지 매우 다양한 경과를 보이는데요. 무증상일 경우는 특별한 치료도 필요 없고 그냥 지켜보시면 됩니다. 치료는 파열 모양, 나이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절제만 하는 경우, 그리고 전부 다 제거하는 경우, 그리고 연골판 이식되는 경우까지 매우 다양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연골판 파열 모양도 다양하고 원판 연골판도 다양하고, 그러면 이러한 것들의 치료 원칙은 무엇이냐면 최대한 남기는 것입니다. 최대한 정상 조직을 남기면서 치료를 하는 것이 관절경 치료의 목표가 되겠고, 물론 저런 응급의학과나 외과 의사들은 살리는 것이 목적이라면 저희 정형외과 의사들은 최대한 정상 조직을 남기는 것이 치료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거 내측 연골판 후각부 포리 파열은 앞에서 보여드린 그런 파열과 좀 일반적인 다른 양상을 보여서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평소에 증상이 없다가 걷는데 갑자기 뚝 하는 느낌과 함께 무릎이 붓고 정말 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렇게 빨간 화살표가 된 것처럼 후각부 저쪽에 파열되는 것이 특징인데, 수술한 관절경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뿌리 부분이 파열이 있고, 제가 원래 글씨를 적어놨는데 이제 저쪽 파열된 부분이 당기면 앞쪽으로 올 만큼 고정력이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저쪽에서 보이는 모시도처럼 뼈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고정해주는 방법을 시행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처럼 이 뿌리 부분을 실로 고정한 다음에 이쪽으로 터널을 뚫어서 고정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은 특징적인 증상을 가지고 있고 치료 방법도 앞서 좀 다르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려보는 것입니다. 다음은 연골 손상 및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연골 손상도 마찬가지로 제일 왼쪽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저렇게 연골이 일부 손상된 경우도 있고, 이런 관절염 소견에서처럼 전체적으로 마모가 되는 경우도 있고, 이게 연골 부분이 괴사가 진행돼서 뼈까지 괴사가 진행되는 것처럼 전부 다양한 범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전부 다 관절경이 직접 연다거니 아니면은 MRI 일일이 찍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 파악을 위해서는 단순 방사선 검사를 통해서 연골 상태를 짐작을 하는 것인데요. 여기 보이는 이 관절의 간격을 우리가 흔히 연골의 상태로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 제일 왼쪽에 있는 정상 모양 같은 경우는 거의 관절의 정상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2단계의 경우는 약간의 관절염이 있는 경우, 3단계의 경우는 이제 연골인데 마모가 어느 정도 눈에 띄게 시작된 경우, 4단계는 다 마모가 돼서 이제 관절 연골이 거의 남아있지 않는 경우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골 손상 및 퇴행성 관절염은 일단 엑스레이를 먼저 촬영을 한 뒤 1단계인지 2단계인지 3단계인지 4단계인지 먼저 확인을 하시고, 먼저 우선 어떤 단계에 상관없이 약물치료나 물리치료 그리고 주사치료 등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증상이 호전이 없는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달연골판 상태에 따른 관절경 치료를 먼저 고려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런 특징적인 다른 거 연골도 괜찮고 주변의 연골 반응이 다 괜찮은데 그런 특정 부위만 결손이 있는 경우는 자가연골 이식술이라고 해서 관절연골에서 안 쓰는 무릎 전방부의 연골을 떼서 이렇게 이식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엑스레이에서 보이는 3단계 또는 4단계의 관절염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무조건 수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약물치료, 물리치료, 주사치료 등을 적절히 시행해 보시고, 그래도 호전이 없는 경우에는 나이와 상태에 따라서 흔히 말하는 오다리 교정술, 교정절골술가 표현을 하고 있고, 인공관절 치환술 반만 한다거나 아니면 전부 다 치환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흔히 요즘 많이 시행하는 교정절 불술, 오다리 교정술은 이렇게 엑스레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고관절부터 발목을 이은 선이 무릎 안쪽으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런 교정절 불술 경고를 인위적인 골절을 만들어줌으로 해서 저 고관절부터 발목까지 이어진 선이 중앙 혹은 살짝 외측으로 강요하는 목적으로 시행하는 수술입니다. 수술하고 나서 보통 한 2주에서 4주 정도 목발을 쓰는 것이 좋다고 되어 있고, 저기에서 보시는 내고정물은 수술하고 나서 보통 1년 반에서 2년 후 제거를 하는 것이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수술의 가장 큰 장점은 인공관절과 비교했을 때 자신의 관절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큰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고, 주로 50대에서 60대 초반에 시행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최대 단점은 10년 사용이 한 75%에서 90% 정도는 10년 정도밖에 사용 못하고 그 이외에 인공관절을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공관절 치환술은 저렇게 보시는 것 같이 반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전체 치환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지만 반치환술은 당연히 보이는 것처럼 수술 시간도 짧고 출혈량도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반면에 전치환술 같은 경우는 피도 많이 나고 수술 시간도 상대적으로 긴 단점이 있지만, 전치환술은 대신 수명이 길고 반치환술은 상대적으로 수명이 짧습니다. 그리고 모든 경우에서 반치환술을 시행할 수 있는 경우는 아니고 제한된 경우에서만 시행할 수 있는 단점이 있지만, 이런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자신의 상태에 따라 어떤 것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수술 모두 다 수술 이틀째부터 보행 및 관절 운동을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재활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연골판이나 무릎 연골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모이지 못해서 질문과 답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외래에서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고 궁금해하시고, 그리고 뭔가 오해가 있을 만한 것들을 한번 모아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시간으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약의 효과는 일시적이지 않나요? 그거 왜 먹어요? 속만 쓰리고 관절염 치료되는 것도 아닌데 왜 먹어요? 약은 필요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말 그대로 치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혈압이나 당뇨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고혈압, 당뇨도 치료되는 건 아니지만 내과에 꾸준히 가시면서 약을 먹고 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퇴행성 관절염도 고혈압, 당뇨처럼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걸 아는 것부터가 이제 치료의 시작이 될 것이고, 약은 부작용만 없다면 계속 복용을 함으로 인해서 소염, 말 그대로 이제 염증을 없애주는 작용과 진통 작용을 해서 우리가 흔히 운동 및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 및 생활을 가능하게 해서 근력이 떨어지지 않게 계속 유지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목적이 되겠고, 이로 인해서 빠른 악화, 관절염의 빠른 악화를 방지하는 것이지, 아픈데 약 안 먹고 버티는데 운동은 못하고 근력이 소실되면서 관절염이 빨리 악화되는 게 제일 안 좋은 것이기 때문에 약은 부작용만 없고 하다면 적절하게 잘 복용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관절에 물이 찼다고 꼭 빼야 된다, 무조건 빼달라 라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잘못 알고 계신 건데요. 관절액은 정상 관절에 항상 존재하는 정상적인 물질입니다. 우리가 물에 들어가면 몸이 가벼워지듯이 관절액이 있기 때문에 관절에 되는 부하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데, 뭔가 많이 사용한다던가 관절 내에 구조물이 어떤 손상이 있으면 이거를 이제 과도하게 생성을 하는 것이 관절액인데, 이 관절액이 너무 많이 심하게 생성되어서 보행이 힘들 정도가 아닌 이상은 굳이 빼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빼는 것은 결국 무릎 관절을 주사기나 바늘로 찌르는 것이고, 그 찌르는 것 자체만으로도 외부 균에 들어갈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너무 심하지 않는 경우는 빼지 않는 것이 좋고요. 약물 치료나 찜질 등을 해서 저절로 흡수되기까지 기다리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관절 주사는 뼈 주사라고 절대 맞지 말라던데 이러면서 안 맞으시려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요즘에 관절내 주사는 너무 여러 종류도 많고 효과도 다양하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는 매우 도움이 되는데, 흔히 말하는 뼈 주사는 이제 스테로이드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스테로이드를 자주 맞으면 이제 연골도 녹이고 뼈도 녹이고 하기 때문에 흔히 이제 뼈 주사라고 알고 계신데, 이게 문헌상에서 얼마나 맞으면 괜찮고 얼마나 맞으면 안 좋고 하는 기준 아직까지 명확하게 정립되어
정리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스테로이드의 단기 효과는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잘 쓰면 명약이기 때문에 본인이 스테로이드에 대한 맞은 것이 너무 누적되지만 않는다면 스테로이드를 한 번쯤 맞아보시는 것은 크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본인이 어느 통증 클리닉이나 정형외과에서 이게 스테로이드인지 아닌지만 확인하시면 관절 주사는 적절하게만 사용하면 매우 효과가 좋다. 그렇지만 반복되는 주사 치료는 감염의 확률만 생기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이 주사 저 주사 맞기보다는 주사를 맞아보고 효과가 없다면 적절한 다른 치료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인데요. 인공관절은 해도 아프다고 절대 하지 말고 끝까지 버티라던데 이러면서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엑스레이 두 분을 보여드리면 두 분 다 똑같이 인공관절을 수술했지만 저 왼쪽에 보이는 경우와 그 오른쪽에 보이는 경우 그냥 딱 봐도 이분의 관절 상태가 더 안 좋음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저분도 버티고 버티다가 휠체어타고 이제 외래로 들어오신 분이신데요. 그런 분 같은 경우는 이미 근력은 다 빠져있고 정상 보행이 불가능한 정도이십니다. 물론 두 분 다 수술을 해서 양호한 결과를 놓고 보행은 가능하지만, 보시는 것과 같이 심한 경우에 수술하면 이런 주대를 사용하는 이런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수술 시간도 상대적으로 길고 출혈량도 많고 회복도 느리고 근력은 이미 다 빠져있기 때문에 회복도 느리고 이러한 결과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될 때까지 버티시지 말고 적절한 약물 치료에도 무릎 통증으로 정상적인 보행이 난 어렵다,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되시면은 인공관절 수술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